김건희 여사 살이 많이 빠지고 관저에서 거의 누워만 있다고 들었다. 언론에 이렇게 살짝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 뭐랄까 충격을 좀 받았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고 거의 누워만 있다고 들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한동훈 대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확대 당직자 회의. 그러니까 많은 수의 당직자들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시점에 관해 설명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오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들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마치 오멜라스를 떠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하지 못하면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떤 뭐 소설책 상황, 그 소설책에 등장 어떤 장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그 장소는 낙원인 듯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낙원이다. 뭐 이렇게 묘사되는 장소인데 그걸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 박상수 대변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상황 날짜를 딱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해결해야 된다. 지금 11월 15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전까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날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당에 지금 거의 진짜 반전 포인트죠. 바로 그 날짜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고 이번 11월에 있을 두 번의 선고일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이 알아요. 아니까 11월 2일부터 당장 그 집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심지어 하야 이런 이야기를 막 노골적으로 그것도 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예. 뭐 탄핵의 밤 행사 같은 것도 소속 국회의원이 막 해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도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하야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라는 걸 별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월 2일 날부터 이제 롱패딩 준비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회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회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어디를 타격해야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올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는 11월이 진짜 우리 당이 이제 딱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라는 것을 이렇게 딱 내세워서 장외 집회를 열 정도의 자신감을 야당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더 이상 국민들이 안 온다는 거죠.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지역에서 탄핵 집회 한다 그래서 나가봤어요. 사람이 없어요. 탄핵 촛불 집회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들한테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알아요, 그걸. 그래서 탄핵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을 요즘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풍선에 바람을 빼듯이 팍 바늘로 찔러서 바람이 싹 빠지면 이제 모든 이슈는 11월 15일 이재명 대표한테 집중이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와 같은 이 팽배한 이것을 바늘로 이렇게 탁 터뜨리듯이 바람을 빼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고 계시는데요. 민주당 일원으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박상수 대변인의 저 설명.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제발 좀 전략을 좀 잘 좀 세워라. 그러니까 전략의 시작부터가 잘못됐으니까 계속해서 그 전략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그게 뭐 국민의힘의 반전의 기회가 된다? 저는 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세 가지 요구한 게 뭡니까? 세 개 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대표께서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해라,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해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진실규명 협조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야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저희 야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민주당의 지도부는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그 단어를 꺼낸 적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저희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하시면 되고 저희 민주당도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법정에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예. 이 정치와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초영 교수님, 오늘 한동훈 대표가 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그 날짜와 함께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를 그 전에 해결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딱 그 말을 붙였어요. 민주당 정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걸 가만히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 창출이 어렵다라고 연결 지은 겁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로 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 김건희 여사 이슈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1월 15일 날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올 때 되면 예. 이 문제가 그 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어쨌든 그 민주당으로 볼 때는 가장 큰 정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희석이 돼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김건희 여사 이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게 되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도 당연히 어렵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27년 정권도 넘겨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가 국정 전반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의료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이라든가 모든 국정이 포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뭐 대통령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곧 저는 이제 뭐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안 믿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27년 정권에 대한 대선까지 내다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지금 민주당의 특검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어차피 퇴임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되든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 되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앞으로 조금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과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안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의 이른바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그런데요, 오늘 그거 이외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다. 바로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요. 특별 감찰관 추천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제가 면담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특별감찰. 근데 이 특별감찰관제가 지금까지 안 됐어요. 여야에서 뭐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당 쪽에서 조건을 하나 달았었거든요. 이른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이거와 같이 연동해서 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동은 아무래도 야권에서 약간 주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여당에서 갖고 있었거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사실은 지난 20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요,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친족 그리고 고위직 참모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자리예요. 지금까지 공석이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공석이었고 지금도 공석입니다. 이거는. 이 상황인데 이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이거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동된 문제인데요 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여당의 입장과 동일한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의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본인의 입장을 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관련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관련 위원회의 의원들 그리고 또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우선 듣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총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주민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인권재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8년 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 이거 같이 가야지 뭐 하나만 뭐 별도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대표는 이거 별도로 따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거 원내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인 정치인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매기한 걸로 들리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여야 합의에 오면 임명할 것. 이거는 기존의 입장하고 똑같아요. 원칙적인 얘기죠. 하나 더 봅니다. 특별감찰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연계 당에서 해결하라. 아, 당에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 얘기에 약간 무게를 두는 건지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에 무게를 두는 건지는 불분명하네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에서 이런저런 논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것도 뭐 언론적인 입장이네. 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는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 얘기처럼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는 뭐 별도로 해두고 이 특별관찰관제 이 추천권은 뭐 미루지 말고 빨리 합시다. 추천합시다 하면 민주당 동의합니까? 뭐 동의하겠습니다만 예. 일단 집안에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죠. 아. 일단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소위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동하는 문제는 당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내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부에서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제안은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이다. 그다음에 소위 차담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굴 불렀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찬으로 불렀습니다. 예.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입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연기하겠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떠넘긴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민주당은 저희 대통령실과 원내대표 얘기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감찰관 필요합니다. 근데요, 특별감찰관은 미래의 문제인 거예요. 미래에 발생할 걸 막는 거예요. 예. 특검과 연동이 안 되면요, 면죄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전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도 받겠습니다만 과거에 존재했던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온갖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만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예. 과거 얘기를 안 묻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의 연기의 핵심은 뭐냐면 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두 개 다 수용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전 국민적 요구이고, 한동훈 대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민심을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전 거기에 맞게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천영 교수님.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북한 인권재단 이 추천 이거 전제 조건 이거 좀 같이 안 가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비친 거거든요. 본인의 의지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조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싶거든요. 왜냐하면 당은 당규상 당대표의 권한과 원내대표 권한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투톱이라고 얘기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도 틀린 건 아니거든요.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원내 사안은 맞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어떤 전속적인 권한이 아니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조금만 좀 다르게 보면요.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 그런 노력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영산회동 끝나고 난 다음에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 예정됐던 만찬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초청이 돼서 간 거예요. 오라고 하니까 예, 간 연락 건데 받고 갔어요.
본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용산에서 오찬 회동도 단박에 거절했지만 세상에 지금 대통령직에서 지금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을 그런 강심장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추경호 대표하고의 어떤 사전 조율 그리고 사후 협의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필요한 건요. 지금 곧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 곧 만날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나기 전에 만날 때 벌써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합의하지는 마라. 왜냐하면 당내 당연히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떤 뭐 사전 협의라든가 어떤 좀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마치요. 당대표와 원내대표 묘한 기류가 지금 흐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 가지 사안과 만찬 뭐 이런 걸 놓고 지금 묘하게 상황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요. 이게 벌써 며칠 지났거든요. 21일 윤 대통령 한 대표의 그 면담. 그 자리에 한 대표가 빨간색으로 된 파일을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무슨 서류가 담겨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네요. 근데 약간 결이, 내용이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물밑 작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밑 작업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이런 건가요? 안 되기 때문에 예. 공론화로 간 거죠. 충분히 전달했다라고 봅니다. 그 빨간 파일이 그겁니다. 아, 빨간 파일 갖고 계시던 게 네, 그 관련된 뭐 기록이나 자료가 거기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뭐 8명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과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했고 일국의 대통령에게 찌라시 수준의 내용 가지고 여러 제안들 있잖아요. 인적 쇄신이다, 뭐다, 의혹들. 우리 여당의 본질은요. 지금 저 말도 안 되는 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덤비는 저 사람들에게 선동 정치를 막아내라고 지금 국민들, 우리 당원들은 명령하고 계신데 당대표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훈 쌤이 두 분의 의견차가 큰데요. 이른바 이 빨간 파일에 든 게 이제 이른바 인적 쇄신, 누가 김건희 여사를 아니라고 하는 8명에 대한 어떤 자료 같은데 이거는 한쪽에서는 이거 진지한 자료입니다. 그 준비해 간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지라시 수준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요구사항 3가지를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 3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했지만 세 번째 사안은 드디어 이제 용산과의 면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인 게 드러났죠. 지금 어찌 보면 김진욱 행정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로 반응을 하면서 특별검사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감찰관이 민주당의 특검 공세와 상설특검 공세를 막아낼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민주당에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카드를 오늘 한동훈 대표가 꺼낸 거다. 꺼낸 그 뜻이에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예. 꺼내기 전까지 예. 아무도 이 한동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예. 특별감찰관의 특자도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제3자 특검이냐 이러면서 묻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신지호 부총장이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물밑 조율이 없었겠느냐. 인적쇄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밑 조율이 없었겠느냐. 당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갈등 관계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정 간의 소통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물밑에서의 대화가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 대표는 약간 반발자국 빠른 감은 있어요. 그렇긴 한데 대통령실은 지금 너무 늦고 너무 여유 있습니다. 너무 늦고 너무 여유 있고 지금도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받는 것처럼 하면서도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그럴 시간이 있을 것 같냐고 생각한다는 게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갑갑한 거죠. 인적쇄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적쇄신 요구라는 게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찌라시 갖고 이렇게 한다라고 논쟁을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한다고 민주당의 길을 열어주는 게 누군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김철 교수님, 찌라시 수준의 내용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온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8명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구체적 위법 사실이 있으면 예. 생각해 뭐 보겠다고 그렇게 다시 대답을 했다 나오죠. 이거 검찰치로 돌아가 보면 보강수사 요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공론화했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에 대한 정면 진짜 도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추천을 했던
아니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추천했던 예. 누가 추천했던지 간에 대통령께서 임명하게 되면 다 대통령 라인인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김건희 라인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인 것 같고 예.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든 사안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태원 참사 때부터 보면 그때 아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냐 했는데 그때도 보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그 부분에 딱딱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8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사실이 있는지를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 다시 한 번 더 적어서 보내면 아마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강민구 의원은 뭐 어쨌든 뭐 찌라시 수준으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비사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파일은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몇 가지 이 지점들이 보이고 있죠, 지금요. 의견이 차이가 나는 지점. 강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지점.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라고 받아치는 지점.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